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광고 퍼포먼스 2팀의 조우현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마케팅 학교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저희 마케터님들께서 라이브를 진행하긴 하셨었어가지고 오늘은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의랑 어떤 식으로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이나 리뷰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바이럴 광고 말고도 다양한 이제 광고 업종별 성공 사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럴 광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이제는 조금 명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광고 매체들이 좀 다양해지고 타겟팅이 정교해졌을지언정 결국에는 바이럴 광고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확보를 하고자 광고를 많이 진행하시는데, 일단 바이럴 광고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저희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바이럴 광고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이럴의 뜻은 일단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문을 타고 물건에 대한 홍보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이제 입소문 마케팅 기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구조 마케팅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결국에는 바이럴 광고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광고에 대한 이점은,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전환, 그 다음에 매출의 증대, 클릭률, 노출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지도에 대한 확산, 그 다음에 신뢰도를 이제 구축하는 것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최근에 좀 논란 같은 것도 좀 있긴 했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광고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결국에는 포스팅 맨 하단에는 웬만한 블로거들이 업로드한 포스팅 글에는 항상 그 내용들이 있긴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이 글은 혹은 이 내용은, 이 서비스는 이제 업체로부터 그 원고료를 지불받아가지고 제공한 컨텐츠이다 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왜 바이럴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 퍼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이제 마케팅 퍼널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내가 인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이제 구매가 필요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고, 끝으로 이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 중에서 결국에는 최종 결정에 앞서서는 이제 구매 후기나 혹은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럴 마케팅도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조금 성공하면은 조금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의도해가지고 뭔가 진행하지 않아도 조금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엔 별도로 광고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파생되고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바이럴 효과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초기에는 뭔가 그런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체험단이라든지 아니면 리뷰어들을 이제 확산시켰다면은 그 이후에는 자연 유입처럼 자동적으로 파생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브랜딩 광고에 있어서는 조금 필수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네네. 네. 저는 일단 키워드 발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키워드 발굴 이후에 뭐가 필요할까요? 오현대님. 적재적소로 이제 키워드들이 노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재적소의 노출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떠한 노출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검색할 만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키워드 발굴가 이제 콘텐츠가 제대로 노출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달리 예약하자면 좀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맛집 키워드로 뭐 우리 음식점 홍보하고 싶다 하시면 맛집 전문 블로거들의 업로드로 노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 브랜딩 마케팅 관련된 사례는 없을까요? 여기 업종별 성공 사례 이제 저희 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이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인지도에 대한 확산이랑 신뢰도 구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확산, 신뢰도 구축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 말고 조금 다른 예시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번 그 우현대님이 진행했던 신생 브랜드 A 브랜드 예시로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신생 브랜드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네,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랑 함께 좀 전환도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넘어가 보면은 광고주의 목표가 브랜드 브랜드. 인지도랑 네, 함께 전환도 일으키를 원했던 곳이었어요. A 브랜드가.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이 광고 진행했던 매체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좀 전략을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랑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 중이셨습니다. 네네. 하고 브랜드 검색 예. 진행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인지도가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어서 직접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좀 적었고요. 네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고정 비용으로 조회수가 8,000건 넘지 않으면 50만 원이며 이제 PC 모바일 각각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래서 검색 수가 낮다면 이제 비용만 소진되고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일단은 사실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명을 검색해야지만 노출되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검색 수가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는 의미가 사실상은 없기는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검색 수가 어느 정도 좀 있고 유의미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사의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노출은 물론 검색 시에 최상단에 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강점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진행했었어야 됐는지 이제 전략 방안 한번. 네,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단 점유율이 높은 매체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등을 이제 광고 매체로 선택할 수 있고요. 네네. 네, 브랜딩을 위해서는 좀 한 곳에만 치중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하는 매체를 좀 조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한 뭐 A사 요청에 따라 뭐 전환을 원하셨으니까 SNS 체험단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두 가지만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네. 조금 전환이 미비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브랜드 검색량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볼 수 있겠죠. 검색량이 없다. 그럼 결국에는 인지도도 없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 A사 같은 경우는 혹시 이 업종은 어디였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업종은 어떤 거였나요? 종은 지금 그 그 대출 그 이씨 좌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물건에 이제 뭔가 전환이 발생하고 물건이 이제 팔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엔 전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100명이 들어왔을 때 10명이 사면 전환율이 10%가 되는 거고 예. 100명이 들어왔을 때 1명이 구매하면 전환율은 1%에 1%.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전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나 신뢰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들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험단을 통한 이제 후기성 리뷰도 결국에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상품을 구매할까 말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 기능은 없을까? 이건 뭐가 좋을까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구매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네, 나가죠. 네네,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또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브랜드의 문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하고 있는데 브랜드 검색량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브랜드 검색도 의미가 없고
브랜드 그렇지. 검색 광고에도 유입이 없으니까 전환이 안 일어나고 네. 또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인지도가 없으니까 들어와도 구매를 안 하고 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확장해서 일단 인지도 먼저 구축을 하고 알린 다음에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재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유튜브, 뭐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매체를 통해서 조금 노출이랑 유입을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인지도를 더 구축하기 네. 위해서는 SNS 체험단까지 병행해서 진행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는 매체 확장을 하고 추가적으로 네, 바이럴. SNS 체험. 네네.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사실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우리가 특정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브랜드 검색에는 성과가 없었어. 왜냐면 검색량이 없기 때문에. 그럼 네. 여기에서 예산을 세이브 해가지고 다른 채널로 매체를 바꾸고 바이럴 마케팅을 병행한다 했을 땐 좀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딱 질문을 해주셨네요. 검색 광고 중요하지 않냐고. 네네. 네네, 그쵸. 네, 결국에는 이제 구매 의도가 반영된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검색 광고도 중요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매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그 물티슈가 필요하면은 물티슈로 검색을 하고, 네. 섬유유연제가 필요하면은 섬유유연제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구매 의도가 반영된, 즉 소비자 구매 의도가 반영된 것만큼 정확한 매체는 바로 키워드 검색 광고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도 중요한 게 맞긴 하지만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나 업종에 따라서 쇼핑 검색과 키워드 검색으로 많이 갈리긴 하는데요. 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 검색 광고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실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걸 또 탐색을 하게 되나요? 일단 아시다시피 리뷰를 찾아보잖아요. 구매하기 전에. 그쵸. 그래서 검색 광고가 중요하지만 물건을 사기 전에 좀 리뷰가 없다면은 이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색 시 좀 아무런 정보나 리뷰가 없다면 좀 전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좀 바이럴 광고를 아까 설명드린 바이럴 광고를 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바이럴 마케팅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네. 이 이후에 광고를 진행했을 땐 다시 브랜드 검색까지 재진행하면은 네, 성과는 믹스하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 해당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만 진행했을 때 이제 구매 전환율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까 제가 뭐 5%, 1% 예시를 들었었는데 2%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00명이 들어왔을 때 단 2명 정도가 그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광고 비용이라는 거는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 두 분이 아무리 객단가를 높여가지고 물건을 구매한다 한들 100만 원 투자했을 때 두 명의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면 그 객단가가 그 50만 원씩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50만 원이 나오면은 100만 원 써서 100만 원 매출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아스가 100%.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과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에 대한 기준은 이제 로아스로 잡기는 하잖아요. 자파류나 이제 판매, 즉 이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을 때 물론 광고주의 이제 상품에 대한 원가율에 따라서 이 기준에 대한 로아스는 다를 수는 있지만 못해도 저희는 한 300%에서 400% 이상은 나와줘야 어느 정도 광고 성과에 대한 유지나 추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상 그 참고 지표 정도인 거고요. 업종이나 혹은 서비스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원가율이라든지 그런 기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광고 대비 수익률 같은 경우는 250도 오케이이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무조건 500% 나와야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보편적이고 평균적으로 최소 300-400 이상은 나와야지 어느 정도 광고 성과적인 부분에 대한 테스트나 확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광고 이제 전환율 같은 경우는 자사명에 대한 전환율은 20% 이상. 그 다음에 그 외에 메인 키워드나 혹은 세부 키워드 중에서도 메인 키워드에서 전환이 발생한 키워드 주로 이제 세부로 확장했을 경우에는 전환율이 5% 10% 사이 정도. 그러면 저희가 성과 개선으로만 따지면은 전환율은 거의 5배 이상 개선됐던 사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이버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만 진행했던 계정을 이제 카카오,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또 저 유튜브 채널까지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유튜브, 카카오, 메타, 그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포함해서 진행하고 이제 구매 의도가 반영된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실제 전환이 있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소화시켜서 유지를 하고요. 이후에 성과가 나왔을 때 세부 키워드 확장했을 때는 전환율에 대해서는 성과 개선이 한 5배 정도 개선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정확한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계정을 열람하고 보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의 사례를 봤을 때에는 검색량이 없는데도 브랜드 검색을 하고 있었던 문제,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로 광고 비용만 누수하고 있었던 문제. 그러면 인지도를 구축하고 노출을 확보하고 유입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에 우선 1차적으로 예산을 돌려놓고 이후에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확립됐을 때 다시 검색 광고와 브랜드 검색 광고 병행했을 때 성과 개선이 됐던 사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뭔가 전환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랑 연관도가 높은 메인 키워드나 정확한 타겟팅도 필요하긴 한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유입된 이후에도 사실 거기서도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끔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쓸 수는 있어요. 그게 네이버가 됐든 메타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유튜브나 구글이 됐든 결국에는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끔 하는 이제 수단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전환이 실제로 발생하는 거는 저희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트 안에서도 결국에는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리뷰적인 부분이라든지 상세 이미지도 반영될 수밖에 없고 노출 이후에 즉시 구매하는 상품들도 있는 반면에 구매를 고려하는 기간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살까 말까. 근데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은 이제 리마케팅, 즉 리타겟팅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왜 서운하게 구매하러 안 와?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상품이 외롭게 있어. 구매하러 오지 않을래 하면서 타겟팅하는 리타겟팅 방식도 이제 있고 그랬을 때 바로 들어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고민이 되네. 리뷰, 후기 한번 살펴볼까? 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탐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또 뭘 보죠? 블로그를 많이 보죠. 그쵸. 블로그에서도 컨텐츠를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미디어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유튜브 후기도 보고 맞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인플루언서 살펴보죠. 해시태그로도 네. 검색해서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후기성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구매율 자체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네. 뭐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네네. 네네. 어떻게 질문 주신 분께 잘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맛집 키워드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넘어갔는데, 네. 보통 이제 맛집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이제 맛집 전문 블로거들 홈페이지 컨텐츠에 노출되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이게 좀 일반적이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체험단을 섭외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체험단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분들이고 저희도 사실 선정할 수밖에 없기는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는 블로거들이 와주셔가지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발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뷰티 제품이나 혹은 이제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브랜드 무드와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먼저 컨택하고 협찬을 드릴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약간 스트릿 패션을 자주 이제 코디를 하는 인플루언서한테 상품을 이제 클래식 브랜드와 협찬해주면은 약간 앞뒤가 맞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조금 클래식한 브랜드이고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컨텐츠를 담아내고 코디를 잘 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좀 그러한 무드에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선별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행사들도 마찬가지인 게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도 뭐 인지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브랜드 무드를 잘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 분들 섭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예 기업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앰버서더를 선정할 때에도 브랜드 이미지랑 맞는 모델을 사실 기용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단순히 블로거들을 이제 체험단에 모집하는 것 자체도 이런 연관도나 그 다음에 기획도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조금 과장된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좀 의도나 내용들을 담아내면 참 좋긴 하겠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라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내용을 탐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직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것부터가 광고의 성과에도 저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자단도 기자단이지만 이제 뭔가 체험단을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 물건을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에 대한 조금 좋은 점을 좀 설명을 소비자 그렇죠. 관점에서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체험단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매번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긴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조금 정기적으로 발행해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담아내는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직접 생산을 하고 그 브랜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실 광고주분들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죠. 마케터가 사실 그 이상을 알 수는 없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상품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고 기획하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퀄리티의 상품인데 이게 내용이 잘 안 담겨? 그럼 어디서 문제일까? 설명하는 가이드의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장점을 부각하는 거에 대한 속옷 포인트, 즉 어떠한 속옷점으로 우리가 이거를 상품을 어필하고 노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패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럴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바이럴 광고는 무엇이고 우리의 브랜드 단계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광고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이럴 마케팅도 결국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컨텐츠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숙련된 마케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무래도. 네네. 그쵸.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양한 업종 경험도 있기도 하고, 좀 문의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기 때문에, 문의 주신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드릴 게 이제 바이럴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 인지도나 견인을 위해서 필요하고 상품의 이제 전환율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인지도 전환 증대에 목표를 두고 이제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좀 필요한 상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올라온 게 있나요? 아직 올라온 건 없고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 말고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성공 사례 업종 중 아까 이씨 업종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DB 업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그럼 이번 DB 업종은 이제 대출 금융 쪽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M사였던 것 같아요. 광고비는 한 3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네. 구글은 GDN으로 광고 집행했었습니다. 광고비 300만 원. 예, 매체는 구글 GDN입니다. 구글 GDN. 그
구글 관련돼서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는 구글이랑 유튜브 광고 채널이 조금 생소하긴 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 대한 광고 상품은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뭐 메타나 뭐 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말고는 좀 다음 광고 좀 옛날이긴 하지만 카카오 광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유튜버 쪽이 부상하면서 구글 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 중에 사실 이제 구글 GDN은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 지면입니다. 간단하게 이 GDN은 뭐냐면은 구글 배너 광고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구글 배너 광고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데?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성공 사례를 분석을 말씀을 드릴 때 포인트 한 2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이제 좀 몇 가지를 키를 잡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해당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이제 주요 문제였던 거를 저도 생각이 나는데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일단은 구글에서 좀 제공하는 무료 웹 분석 툴이 있는데요. 그게 구글 애널리틱스인데 맞아요. 그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전환 추적이 좀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네, 이게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고 네이버가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그 분석 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구글 광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다채널 플랫폼에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GA 툴을 사용하고 계시긴 하는데 네. 구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GA가 선치가 안 돼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분석 툴도 없을 뿐더러 좀 광고 세팅단에서도 문제가 있었었죠. 네, 이제 단일 그룹이랑 단일 소재로 단순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네. 소재별 전환 측정 확인도 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그룹도 하나고 예. 소재도 하나인 경우에는 소재도 하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뭔가 성과적인 비교나 데이터를 좀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룹 하나랑 소재 하나였기 때문에. 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요거를 이제 개선을 저희가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일단 완료 페이지가 없어서 문의 클릭을 목표 값으로 잡아서 전환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4가지 다양한 타겟팅 그룹을 좀 생성하였습니다. 잠재 고객 타겟팅이랑 키워드, 주제, 계제 위치 이렇게 4가지인데요. 좀 이해 돕게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까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GA 툴이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성과 분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소재도 하나다 보니까 그냥 광고만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완료 페이지는 없었긴 했지만 문의를 남기면은 문의가 남겨졌다라고 이제 완료되는 페이지가 있어야지 이제 전환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의 클릭률을 목표값으로 잡고 전환 추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재정립하였고 추가적으로 그냥 그룹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그룹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갔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이제 타겟팅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는데 말씀해주셨던 게 이제 저희가 잠재 고객, 네, 키워드, 그다음에 주제, 계제 위치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조금 그룹핑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재 고객 타겟팅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잠시만요. 예.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잠재 고객 타겟팅. 저희가 계속 말만 하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잠재 고객 타겟팅에 대한 정의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존 고객과 유사한 관심사와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거고요. 좀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업종으로 예를 들면 관심사로는 뭐 대출금융이 해당될 수 있고요. 행동으로는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
청, 양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잠재 고객에 대한 이 단어적인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네. 아직 우리의 고객은 아니야. 하지만 잠재적으로 고객이야.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용 고객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타겟팅하는 게 그냥 잠재 고객 타겟팅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결국엔 기존 고객과 유사한 행동과 관심사를 갖고 있는 모수들한테 저희 광고를 보여주는 형태의 광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타겟팅을 해가지고 노출시켰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상 넌 타겟팅이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GDN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메타처럼 성별이랑 연령, 지금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연령이나 성별 이런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이 가능한데 플러스 알파로 관심사 타겟팅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네. 기존에는 연령 타겟팅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조금 예산 자체가 물론 그 큰 집단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집단에서 한 번 더 분리를 하게 된다면은 동일한 예산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재 고객 타겟팅도 추가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아까 그 키워드 타겟팅 얘기했었죠? 키워드 네. 타겟팅.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업종 관련 키워드나 주제 바탕으로 좀 위치를 선정하는 거고요. 예로 이제 대출 신청, 뭐 은행 대출, 금융 상품 등을 키워드로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네, 결국에는 그 키워드 타겟팅 같은 경우는 뭐 자사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타겟팅으로 넣는 건데 예. 이건 어떤 방식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한 키워드를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저희 소비자들이 할 거잖아요. 저희 타겟들이.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들에게 이 배너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광고 게재 방식인 거고요. 뭐 예시로 뭐 대출 신청, 은행 대출, 금융 상품을 말씀해주긴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이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그 담아내는 항목이랑 이제 지원 사업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대출로 봤을 때는 뭐 주택 담보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자금, 창업 자금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그거 말고 생활비 대출도 있을 수 있고 그 서비스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키워드를 생성해서 저희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말씀드렸던 거는 뭐 대출 신청이나 은행 대출, 금융 상품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금융 많이. 이제 업종별로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예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금융이 아니라 분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양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한 게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특정 지역들에 들어가긴 합니다. 뭐 순천이라고 한다면은 뭐 순천 아파트 투자, 그쵸? 아니면은 뭐 강원도 아파트 투자, 전라도 아파트 시세라든지 좀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한테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특징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주제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주제 타겟팅 같은 경우는 약간 관심사 타겟팅이랑 키워드 타겟팅이랑 조금 비슷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주제별로 결국엔 카테고리나 내용들을 분리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관련성이 있는 그 주제에 따른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분양 나왔으니까 예시로 뭐 부동산 투자를 세팅한다 했을 때는 뭐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있는 컨텐츠에 이제 저희 광고 배너 상품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 타겟팅 같은 경우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이제 배너가 아니라 이제 뭐 영상 형태가 됐든 다른 주제가 됐든 되게 내용들이 많은데 뭐 특정 유튜버 영상을 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도 주제 타겟팅처럼 가능하고요. 특정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광고 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 아까 키워드 타겟팅에서 좀 빼본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구글에서만 검색한 거 말고도요. 유튜브도 구글이거든요. 유튜브 안에서도 이제 검색한 거로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컨설팅 해드린 것 중에서 이제 치약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치약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치약을 이제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가격도 고려를 하고요. 근데 조금 비싼 치약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기능이랑 성분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이
잇몸. 네, 잇몸이 이제 붓거나 이제 시린 네. 잇몸 관련돼서인데 사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민간요법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치약 같은 경우나 이제 약을 복용하거나 치약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개선하기보다는 뭐 주겸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특정 무슨 뭐 입을 헹군다든지 소금물, 뭐 식초물로 입을 헹군다든지 좀 그런 거 되게 민간요법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기능적으로 확실하고 가격적으로도 좋은 상품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컨셉으로 그거 타겟팅 해보자. 라고 이제 컨설팅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키워드 타겟팅, 주제 타겟팅 다 믹스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계좌 위치 타겟팅. 계좌 위치 타겟팅인데요. 이제 이 계좌 위치 타겟팅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유사합니다. 네, 특정 웹사이트, 그다음에 특정 동영상. 채널에 이제 저희 광고를 유튜브. 노출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그 구글이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는 노출 이제 지면이 많죠. 엄청나게 많다. 네, 국내 최다 보유라고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제휴 지면 자체가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무작위로 더 노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지면을 또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별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성과는 이제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GA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좀 이런 성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더 명확히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UTM도 저희가 네. 제안했었죠. 네네. 네. 일단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뭐 이어서 설명드리면 뭐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을 좀 별도 운영했었고요. UTM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타겟팅 그룹별 랜딩 URL에 UTM을 좀 등록해서 소재별 유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UTM 코드는 이제 구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대표적인 게 이제 캠페인, 그다음에 이제 미디엄,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그 외에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까지 이제 잡기는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UTM 코드 값을 통해서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은 어떤 캠페인에서 그다음에 어떠한 광고 그룹에서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에서 효율이 있었고 이 컨텐츠를 조회한 사람들이 어떠한 키워드로 들어왔어까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UTM 코드 값이거든요. 사실 이제 단순히 GA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 결과값을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UTM 코드 값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어떠한 캠페인에 어떠한 컨텐츠에 어떠한 광고 그룹에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효율이 좋았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것도 이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UTM 코드 값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혹은 이제 뭐 이제 배너 플랫폼에서도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광고 성과부터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DB 단가 DB 단가가 8만 원에서 6만 원, 2만 원, 6만 원 이제 개선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이 6만 원대까지 이제 개선이 됐는데 일단 DB 단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광고 비용을 썼을 때 문의가 얼만큼 들어왔냐에 대한 나누기인 거잖아요. 비율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존에는 300만 원 썼을 때 문의가 하나당 8만 원. 한 40건이 안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40건이 좀 안 들어왔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문의가 100건 이상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DB 단가로서는 6만 원 개선이긴 하지만 이제 문의량 자체는 거의
50% 60% 이상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하게 됐던 사례였고요. 사실 이제 단순히 이제 이 DB 단가를 절감했던 배경 자체가 이 300만 원을 썼을 때 노출 유입량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타겟팅을 세분화하고 이제 소재들도 기존에는 하나만 운영했던 거를 좀 최소한 3가지 정도로 소재를 진행을 하면서 그중에 성과 좋았던 거를 조금 자가복제하는 형태로 조금 소재 세팅을 진행했던 게 가장 조금 주요한 성과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인구 통계학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제 30세에서 60세 광고를 진행했을 때 조금 전환이 제일 높았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광고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성비를 비율을 봤을 때는 동시 운영했을 때랑 분리 운영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동시 운영을 좀 집중해서 광고를 진행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추후에 이제 각 소재별로 그 성별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남성한테 조금 성과가 좋았던 소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룹핑을 한 번 더 나눠서 남성 타깃으로만 그 소급 포인트로 광고를 진행했었고, 그 이제 이후에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보통 하시는 이유가 뭔가 창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비용이라기보다는 조금 생활 자금에 대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급 포인트를 잡고 진행했었고,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요인들이 많아요. 주식으로도 사실 이제 대출을 받아가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사업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 외에도 생활 자금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경우도 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남성 타겟팅 같은 경우는 소급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성과 자체도 조금 문의량 자체도 남성분들이 꽤 되셨었고요. 생활자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업종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바이럴뿐만 아니고 좀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또 뭐 마지막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우현 대리님? 네,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사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네, 사실 관련돼서 이제 DB 업종 말고도 또 다른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넉넉하지가 않아서 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라이브 촬영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 지금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성공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커머스 업종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지, 아니면은 최근에 조금 쇼폼이라든지 유튜브 채널 관련돼가지고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구글 상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지 아직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혹시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비록 질문을 남겨주진 않으셨긴 했지만 좀 이 주제로 내용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아니면 좀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뭐 추천 주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나 혹은 저희 우현 대리님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을 한번 주제로 이번에는 라이브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꼭 편하게 이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고요. 가끔 스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하루 내에 답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더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